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참 다정한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가까워지기는 어렵다는 말.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셨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까지 누군가에게 열어보인 적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속마음은 늘 한 걸음 뒤에 감춰두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며 웃음으로 넘기신 순간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선생님을 그저 온화하고 무던한 사람이라 여겼겠지만 그 안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마음의 문만큼은 쉽게 열지 못했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하반기 그 마음의 벽을 조금씩 낮추어도 되는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반기 전체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먼저 을사생 뱀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부드러운 꽃나무 아래 환한 불빛이 타오르는 형상입니다. 을목,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풀과 꽃 같은 나무의 기운. 사화, 한낮에 밝고 뜨거운 불의 기운. 겉으로는 꽃나무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예리한 판단력이 타오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불기운은 동시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드는 차가운 인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곁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마음을 여는 편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선생님을 온화하고 다정하다 여기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다가가기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선생님 자신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진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좋은 인연을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을사생 선생님에게는 안에도 불, 밖에도 불이 겹쳐 있는 셈이라 상반기 내내 마음이 유난히 분주하고 진이 빠지셨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가만히 있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뜨거운 기운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민함으로 나타나 평소보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접어들면 흑의 기운이 그 뜨거운 불을 끌어안아 서서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거두어 드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다듬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8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흐트러졌던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던 마음도 이 시기부터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문서와 관련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흐름이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동안 소원했던 마음이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해 놓쳤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본 해였다고. 이번 하반기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밀어내던 마음의 벽을 조금씩 낮추는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의 말 속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함이 가라앉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번 하반기에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꾸 무언가를 재촉하거나 마음을 들뜨게만 만드는 사람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이 예상보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안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연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하반기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을사생 뱀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재물운은 들어오는 문도 넓어지지만 나가는 문도 함께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을사생 선생님은 재주가 많고 의욕이 넘쳐 이것저것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다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재주가 많은 만큼 여러 곳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크시겠지만 그 의욕을 새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다듬는 데 써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오히려 지금은 그 열정을 안으로 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월과 8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큰 결정은 잠시 미루십시오. 9월부터는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부동산이나 문서 문제가 이 시기부터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정리하시려는 분들은 8월 이후 특히 9월과 10월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가격을 낮추지 마십시오. 값을 잘못 부르신 것도 시기를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흐름이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이번 하반기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10월에는 욕심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확실하다며 투자를 권하거나 크게 벌일 것을 재촉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에는 특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크게 불리려 하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통장이나 문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새로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다듬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안에도 불, 밖에도 불이 겹친 해인 만큼 몸의 열기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목과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심장, 혈압, 간, 눈, 신경계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이 더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오르내리기 쉽고 눈이 침침하거나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 뒤에 뜨거운 감정을 눌러 담고 계셨던 만큼
그 감정이 갑자기 몸으로 터져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과 8월에는 특히 화병처럼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시다가도 한번 욱하면 감정이 크게 타오를 수 있으니 화가 날 때는 한 호흡 쉬어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시기에는 걷기 운동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열기가 머릿속에 고이지만 천천히 걸으면 그 열기가 발끝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긋하게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많이 걷는 것보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몸의 기운이 한결 안정되지만 눈의 피로와 피부 건조는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진액을 보충하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찬바람에 혈압과 혈관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작은 신호가 쌓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하반기만큼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마음의 평안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선생님이 무리하기보다 여유 있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잘 걷고 잘 쉬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제 을사생 뱀띠 선생님만을 위한 하반기 생활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선생님의 타고난 목과 화의 기운을 부드럽게 식혀주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베란다나 창가의 화분에 아침마다 물을 주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물을 주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열기를 가라앉혀 줍니다. 잎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찻잔이나 다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원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따뜻한 성정을 가진 선생님께 맑은 차 한 잔이 좋은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이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해야 뜨거운 기운이 집안에 고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평소 신으시는 운동화나 걷기용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걷는 습관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니 신발부터 정갈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정리하십시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해이니 촉촉한 관리도 함께 챙겨보십시오. 정갈하게 정리된 화장대가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다이어리나 일기장에 하루를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두던 생각을 글로 옮기면 감정이 한결 정리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걸린 액자나 그림을 정돈하십시오. 밝고 편안한 그림 하나를 새로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눈에 담는 그림 한 장이 마음의 분위기를 은근히 바꾸어 줍니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주방의 칼이나 조리도구를 정리하고 관리하십시오. 불을 다루는 자리와 이어진 도구인 만큼 이곳이 정갈해야 병원연의 뜨거운 기운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 매트를 깨끗하게 세탁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드나드는 첫자리가 정돈될수록 새로운 인연도 가볍게 들어옵니다. 매트 위를 지날 때마다 오늘도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잠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열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연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낸 것, 누군가와 짧게라도 진심을 나눈 것,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이번 하반기의 운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 뒤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조심스러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계셨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담아두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지내는 편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속으로는 반가우면서도 겉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게 곁을 내어주지 못했던 그 조심스러움도 사실은 선생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으셨던 것은 마음을 준 사람만큼은 진심으로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꽃나무 아래 타오르는 불씨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선생님의 마음은 늘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마음을 열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속으로는 늘 조심스러웠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로소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도 된다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밀어내지 마시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오늘은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건네보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이제 막 알게 된 인연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는 정해진 순서도 정해진 대상도 없습니다. 아직 나눌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누구에게나 쉽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래 고민한 끝에 진심으로 곁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가진 귀한 따뜻함입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번 하반기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지켜오신 그 마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이번 하반기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